아, 이제 이어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이제 드라마를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 난군 친구분이 한국에서 꼭 보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전혀 안 보는 제 짝은 저에게 그거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봤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또 천재 세반트? 디즘 세반트에 관한 드라마인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99%의 사람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아이들은 세반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장애들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가 이 자폐성 장애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이제 고기능 장애가 있잖아요. 고기능 그 에스퍼거 같이 그런 고기능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와 지적장애 한 50 정도 IQ가 되는 아이 둘 중에서 이 각 부모님이 하나는 자폐성 장애인데 고기능 장애고 한 명은 지적장애, 고기능 장애 아이들은 이제 IQ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는 지적장애인데 IQ가 한 45에서 5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아이를 양쪽 가정에서 키운다 그러면 어느 가정이 좀 더 힘들까? 그 힘들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고기능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챌린지가 많을 거예요. 힘든 일들이. 그만큼이나 이 사회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정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 언어하고 연결이 되고 아이 언어하고 연결이 되면 사회 정서 언어가 결국에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터랙트잖아요. 호환이잖아요. 너와 내가 너가 있는 걸 알고 네가 내가 있는 걸 알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외롭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폐성 장애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자폐성 장애가 그 자폐성이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는 이 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가 리얼 그 한국 사회에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를 그야말로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족하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다가 표시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대한다는 거는 만일에 그게 진짜면 이제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성숙도에 있어서 많이 그 다른 인간의 다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이제 이 정서적인 거잖아요. 남하고 이 호환을 못하니까 사회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 우영우라는 이 친구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어요? 뿌듯하다 그랬어요. 뿌듯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자기의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죠? 자기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뿌듯함입니다. 이랬어요. 그 뿌듯하다는 저도 배웠어요.
저희가 셀프 어컴플리시먼트, 셀프 어치브먼트 이러면서 강의를 무진장 많이 하고 저희 학교 이제 그 교사가 될 친구들, 이미 교사인 그 대학원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아이들은 그것을 맛을 봐야 된다. 그게 매직이다. 그 맛을 본 아이들은 너희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한다. 아이에게 그 맛을 보여줘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수교육에 있으니까 9살, 10살이 되도록 글을 못 읽는 아이들. 얼마나 그 마음속 깊숙이 자기가 패배자라는 그게 그 감정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아이들이 말도 멀쩡하게 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비헤비어 문제가 심해요. 다 그 상실감에서 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 사회. 그럼 그 사회가 누구예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게 되고 왜? 어른들을 믿지를 않아요. 어른들을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마일드한 장애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적장애, 학습장애로 장애아가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리 생긴 장애가 아니라 나중에 찾아진 장애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짜 그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럭키해서 정말 한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만 알아요. 이 아이가 진짜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른 손에 의해서 실패한 아이인지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예요? 어른의 실패예요. 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의 실패라 그래요. 부모님의 실패예요. 어른의 실패예요. 어른의 실패로 뭐가 됐어요? 아이가 장애아가 됐어요. 학습 장애아가 됐고요. 마일드한 지적 장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상실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그 헬플리스예요. 헬플리스니스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정식 명사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아무 자기가 자기를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느껴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거를 못 느꼈던. 그러면 이제 이 우영우라는 이 똑똑한 친구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다치지 못하지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폐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이제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사회성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타나요. 그죠? 사회성이나 어디서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비가 오는 날, 오늘 꿉꿉하니까 우리 부침개 하나 먹을까? 부침개 먹고 싶다. 이러면은 비와 부침개의 관계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는 거와 이 부침개 먹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마음이 괴로운데 아주 그냥 매운 거 먹고 싶어. 아주 어디 그냥 진짜 불닭 같은 거 먹고 싶어. 이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해요. 기분이 나쁜데 왜 불닭을 먹지? 이 기분 나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정서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그 사진에 아버지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가지고 뭐 해피한 얼굴, 기쁜 얼굴, 뭐 화난 얼굴, 슬픈 얼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정서를 뭘로 배워요? 글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이제 표정을 잘 못 읽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뿌듯함이라는 그 정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단어를 아버지한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자기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자기 가슴 속이 뻐근하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가슴이 꽉 차게
내가 something이구나. nothing이 아니라, 내가 nothing이 아니라 내가 something이구나. 우리가 You've Got Mail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맥 라이언이 탐 행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You are nothing but the suit라고. 그러니까 수트를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이 친구한테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but suit야. 수트를 그 멋있는 수트는 걸치고 있지만 너 안에는 인간이 없어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제 말을 이 친구가 했단 말이에요. 톰 행스가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그 말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우영우라는 친구가 그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그 꽉 찬 마음, 그 뻐근한 그 마음의 그 뻐근함, 그 꽉 차게 자기의 그 뿌듯함을 느꼈을 때의 그 뻐근함. 예, 저는 막 자존감, 자만심,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제가 이제 그 통역, 이게 말을 바꿨을 때 아이들이 셀프 어치브먼트를 느껴야 된다, 셀프 어컴플리시먼트를 느껴야 된다, 셀프 컨피던스다, 컨피던스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이 뿌듯함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뭔가 자기네가 잘했을 때 그 뿌듯함을 애들이 막 너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라이드가 아니거든요. 또 자존감도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기가 그런 뿌듯함을 자꾸 맛보면서 서서히 생겨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아이들이 꽉 차 있는 거지. 그 순간순간 자기가 어떤 일을 굉장히 힘든 걸 해놨을 때,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걸 해냈을 때 꼭 비교를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우영우라는 친구가 고래가 쫙 이렇게 하면서 눈이 커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거를 하나 발견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그 뿌듯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가 돼서 그 다음이 뭐냐 하는 거는 이 뿌듯함을 느끼는 이 감정을 우리가 매일은 맛을 못 보지만은 그 기분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한번 뿌듯함을,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결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못하던 것들을 결론을 낸. 그랬을 때, 이거였구나 하는 그 뿌듯함.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하고 나면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근데 그 파워풀함은 누가 인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저같이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게 나타나요. 나도 왜? 내가 파워풀하니까 기가 죽지를 않아요. 어떤 학생이 나를 공격을 하거나 어떤 직원이 나를 공격을 하거나 내 동료가 나를 공격을 해도 별로 아프지를 않아요. 왜? 나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파워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하나를 설명을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게 되고 남한테 좀 너그러워져요. 내가 그렇게 차게 되면은 내가 뿌듯함을 느끼며 남한테도 너그러워지는 의미가 남이 나를 공격을 해도 아프지를 덜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만일에 키우고 아직 키우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이 이미 다 컸어도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죠? 어떤 일을 하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았다면은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데 그 좋아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고 연봉이 센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일찍 끝나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짧고 내가 집에 와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은 내가 나에게 뿌듯함, 그다음 내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 그죠? 내가 굉장히 강한 나를 자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그걸 맛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남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해지면서도 겸손해지고 그죠? 그리고 남한테 상처도 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뭐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카운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자존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라이드가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이런데 사실 프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함부로 자기를 돌리지 않아요. 함부로 뭐 마약에 빠지고 함부로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아이들이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이러질 않아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아이들은. 근데 그 프라이드가 그냥 잘난 척하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이고 인테그리티이고 디그니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뿌듯함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 우영우라는 이 친구가 이 작가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회를 결론을 냈는데 그거를 이 드라마를 열심히 재밌게 봤던 사람들이 제대로 작가가 의미하는 거를 이해했을까? 그거를 느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뿌듯함의 의미가 얘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얘가 장애를 가진 애가 무언가를 하나 해내서 자기가 뿌듯함을 느끼는 건가 보다. 그 애들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뿌듯함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누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뭐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 많은 일들을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뭐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 거를 듣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분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가정주부여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100% 아이를 키우고 엄마로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을 절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를 없애고 내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을 안 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이를 상대로 도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투자한 거잖아요. 나의 인생을 투자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애는 내 마네킹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래밍한 AI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아이가 AI 같이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뿌듯함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아이가 살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그렇게 내가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엄친아와 엄친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가 자기 개성을 가지고 단단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으면 언젠가는 아이한테 그런 마음을 쏟아놓게 돼요. 그 말을 아이하고 부딪힐 때, 또 아이한테 너무 실망을 했을 때.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내가 먼저고 내가 키우는 거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았고 내가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잖아요. 나니까 내가 아이한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의 90%를 아이를 위해서 쓰지만은 이거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아이랑 같이 있는 거지 절대로 나는 없고 아이만을 위해서 있으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이제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꼭 아바타처럼 이렇게 내가 조종하는 대로 아이가 살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20살이 됐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훨훨 날아서 하늘 높이 날아서 아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날면서 자기 자리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계속 있기를 바래요. 아이가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아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아이가 실망한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죠. 왜? 이 세상에서 아이가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내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그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많이 응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엄마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이상의 부모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이가 너무 완전히 땅 깊숙이 그냥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가 실패감을 맛보고 자기의 그 끝없는 실망감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 내가 두 발로 이 세상을 딛지 못할 것 같은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아이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게 엄마야. 그게 아빠야. 그게 부모예요. 그럼 그 아이는 안 죽어요. 자살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잃은 그 상실감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거 생각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려요. 추스리고 자기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엄마나 아빠에게 자기가 좀 더 가까운 이제 쪽이 있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울고 엄마랑 나랑 같이 울고 또 같이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부모는 아이에게서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죠? 가장 안전한 친구잖아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를 배신 때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신 때릴 친구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아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자신 옆에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이를 막 끌고 막 나한테 전화를 언제 하나, 전화를 했나, 안 했나, 나는 보고 싶은데 언제 오니 집에 이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그리워요? 내 옆에 짝이 있으면 그 짝을 그리워하고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열심히 사시면 되지. 안 그래요? 아이들을 부모가 자꾸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러면 자꾸 아이들을 땡기잖아요. 땡기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신나게 날아가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부모가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거든요. 원심력으로 이렇게 꼭 중력으로 잡아당기듯이. 열심히 내가 키울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가면서 두 다리로 단단하게 두 다리로 땅을 짚고 아이가 서 있을 수 있게 내가 부모로서 키우고 그죠? 그럼 굉장히 이거는 무슨 뭐 아이가 무슨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집을 짓는 컨스트럭터가 되어도 아니면 하수구를 뚫는 플러머가 되어도 전기를 하는 전기 기술자가 되어도 그죠? 아니면 길거리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되어도 우리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아이가 그 일 속에서 뿌듯함을 느낀다면은 저는 그 부모가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엄마로서 성공한 사람, 아빠로서 성공한 사람, 자기 직장하고 상관이 없이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단한 아이로 자란 내 아이가 그런 단단한 아이로 자랐으면 저는 그게 부모가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나가서 나에게서 뭐 8시간 밖에 살든 미국에 가서 살든 어디에 가서 살든 어때요?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왜? 단단한 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는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사가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얘기해. 인생은 쓴 거야 매운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알고 부모가 밖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힘들고 이런 거를 꾹 참고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하고 담담하게 단지 막 아이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부모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헤매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이 막 불안하죠. 왜? 나의 기둥인 그죠?
나의 집인 아버지가, 나의 집인 엄마가 그러면은 어때요? 이 집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은 부모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길이 안 보이네? 이러면서 그러면 누가 알아요? 중학생인 아이가 아버지가 못 보는 길을 중학생인 아이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부모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은요, 부모에게 아이들도 같이 그런 엠파티를 느껴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같이 전부 다 같이 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오늘 했나요? 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이 흰머리에 그 흰머리를 믿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부끄러운 모습,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 아이들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신이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엄마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더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자기네가 좀 힘든 일, 즐거운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엄마한테 알려주면 엄마도 너무 기분 좋겠다. 그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텍스팅을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상처를 받을 텐데 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거나 아이들에게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부모님들이 그 앞에서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보다도 더 상실감을 느끼고 더 화를 내고 더 실망하고 애들을 몰아붙이고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죠. 그다음부터는. 그죠?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쓰러워요. 왜?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견뎌내야 되고 학교 선생님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겪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 옆에서 아이가 그걸 겪어내도록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이는 그 쓰디쓴 맛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엄마가 힘을 주면서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엄마가 설치고 나서가지고 막 아이를 위해서 싸우고 막 가서 휘젓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그냥 아이를 정말 볼품없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스스러워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른들이 나서가지고서는 그 일을 애들 앞에서 막 휘저으면서 다른 집 아이를 막 혼을 내가면서 막 그래버리면 이 아이가 그 부모가 없어진 다음에 얼마나 뻘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능력한 아이로 보이겠어요.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니까 엄마가 와서 다 휘젓고 가고 아빠가 와서 다 휘젓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그 얼굴을 봐요,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속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자꾸 별로 제 거를 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은 제가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거나 보면서 한 분이라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이제 살아봤으니까 새로 보고 이만큼 걸어와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자꾸 하잖아요. 그 의미였었지. 제가 아마 30대나 40대만 됐어도 50대가 됐어도 아마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그냥 뭐 워크숍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 벌거벗고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을 것 같은데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나이를 믿고 내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좀 아쉬웠던 것들, 또 공부하면서 선생으로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정말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은 그렇게 안 느껴도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선생들을 길러내서 이 선생들이 가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오늘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장에 나의 목표는 좋은 선생을 길러내는 거다. 그 좋은 선생은 이 세상에 선생 생활 30년을 하던 중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는 아이를 다른 사람이 포기한 아이를 무수한 선생들이 포기한 아이를 부모조차도 포기한 아이를 건져서 이쪽으로 옮겨놔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 이쪽으로 옮겨서 아이들이 두 다리로 일어서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단 한 아이라도 내가 가르친 선생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나의 목표다.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 선생들은 하지만 또 부모님은 저도 이제 부모로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의 밤을 보내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가 무엇이 되라고만 막 부추기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갈라 그러는 저를 이쪽으로 자꾸 끌어다 놓느라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서웠어요. 어른이 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 있게 두 발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자꾸 주저앉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고 죄송합니다. 다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나온 세월, 엄마가 생각하는 그 철학, 믿음 이런 거를 한번 지금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떠냐고 그냥 몇 분이 보고 몇 명이 엄마 거를 듣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매일 힘을 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한국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한번 전달을 해서 만일에 저처럼 많이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제가 습관이 된 모습 내가 그렇게 잘하면 그 모습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오로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목표는 아이들이 벼랑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저를 생각하기를 바랬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표가.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 정도로 아이들하고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또 아이들에게 절도 있게 또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어떤 공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었고 아이들이 자기 일을 해나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원만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불안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제가 상담사도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어서 참 자꾸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꾸 이렇게 돼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열심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지 마시고 아이들만을 키우면서 집에서 계시는 분이어도 절대로 또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여도
아이를 위해서도 사시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도 사시지 마시고 부인을 위해서도 사시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세요. 그래야지 나를 엄마로 둔, 나를 아빠로 둔, 나를 아내로 둔, 나를 남편으로 둔 내 가족이 편안하고 힘을 얻고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칠게요.